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거대 쇼핑몰인 테무의 충격적인 보고서였는데요. 한국인들이 하루에 한 개도 사지 않는다는 말은 회사 내부에 큰 패닉을 가져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월 800만 명이 찾은 플랫폼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에서 테무 사업으로 완전히 성공한 미국 CEO가 한국 진출 후 완전히 망해버린 사실입니다. 중국의 탐욕에 한국인들이 참교육해버리고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버린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숨겨진 마지막 반전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넥스트마트의 CEO 리차드 모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온라인 유통업에 몸담아왔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초저가 쇼핑 혁신가라는 별명을 얻었죠. 처음엔 작은 전자기기 수입업체를 운영했지만 싸고 많이 팔면 된다는 전략으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최근의 매출 그래프는 7억 달러를 돌파하며 더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2살 때부터 구두를 닦으며 시작했던 제 사업가의 꿈이 이제는 미국 최대 전자기기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은 단지 시작일 뿐, 저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의 다음 목표는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쇼핑 강국인 한국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저는 진정한 글로벌 시장의 지배자로 자리 잡게 될 것이었죠. 테무가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면 아시아 시장에서도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테무의 성공 소식을 확인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난 6개월간 모아온 한국 시장 관련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지만 온라인 쇼핑 규모가 무려 20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95%가 넘는 스마트폰 보급률, 24시간 멈추지 않는 완벽한 배송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물류 인프라까지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침없는 소비자들의 성향은 제 사업을 확장하는데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마케팅팀이 한국 시장 진출 전략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지금 한국은 제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중국의 제조업 기지를 직접 방문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제 전략의 첫 단추였습니다. 광저우행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중국의 공장 규모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산라인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사이로 코를 찌르는 불쾌한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인건비 때문에 대다수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물량 공세는 제가 사업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중국 공급업체 대표 장웨이의 말은 제게 더 없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죠. 품질보다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재료비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최소화하면 되죠. 배송 비용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대충 포장해서 보내면 비용 문제는 해결되죠.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포장 따위는 신경 안 쓰고 싼 걸 좋아하니까요. 장웨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전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국 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테무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준비해온 마케팅 전략, 100억 원 규모의 공격적인 광고 예산 투입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에서는 24시간 기계가 돌아갔고 직원들은 쉴 틈 없이 제품을 포장했습니다. 공장 옥상에서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제 아시아 정복의 첫 관문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의 성공은
곧 아시아 전역으로의 진출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 시장 진출의 첫 시작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테무를 통해 우리 제품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여졌죠. 초반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싸다고? 진짜 대박이네. 게다가 무료 배송이면 완전 가성비 좋잖아. 한국의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넘어선 갓성비라고 칭찬하면서 우리 제품을 엄청나게 반겨줬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성공도 보장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쉽게 생각했던 한국 시장이 얼마나 큰 시련과 좌절을 안겨줄지 말이죠. 한국 진출 한 달까지 저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테무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저희 제품들은 하루 평균 10만 건이 넘는 주문량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월간 플랫폼 이용자 수는 300만 명으로 시작해 700만 명까지 치솟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문 건수가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연일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케팅팀이 준비한 SNS 광고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가성비 플랫폼, 대박 쇼핑 앱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장웨이에게 물량 확보를 독촉했고 공장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던 본사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량 생산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품의 상당수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고였죠. 저는 곧바로 장회의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에게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인들은 싼 걸 원하고 원래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들은 대부분 화학약품을 사용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었죠. 매출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한국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로 접어들면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몇 건의 리뷰였습니다. 이상하다. 제품이 광고와 많이 다른데 포장이 너무 조잡하고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배송받은 제품이 사진과 완전 다르네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업에나 불만족스러운 고객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유명 유튜버가 저희 제품을 직접 구매해 분해하는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배터리는 인증도 받지 않은 위험한 제품이에요. 게다가 내부 부품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정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부품으로 만든 거죠.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분노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물밀듯이 쏟아졌고 환불 요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급히 장회의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소비자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중국에서는 아무도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미국에서도 잘만 팔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어차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싼 물건들을 찾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냄비 근성이 있어서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도 하나둘 공개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매한 제품의 80% 이상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환불 요청은 폭주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보호원은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여러 언론에서는 저희 회사를 사기성 쇼핑몰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품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회의는 이미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연락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고 품질 개선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 소비자들의 반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SNS에서는 넥스트마트 불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제품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가격을 50% 추가 인하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 이런 위험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불만을 넘어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에는 매시간 터져나오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제품 리뷰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맘카페에서 시작된 제품 분석은 마치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처럼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불량률부터 시작해 허위 광고의 근거, 안전성 문제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는 불량품입니다. 아이들 장난감에 이런 위험한 부품을 사용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한 주부가 올린 상세한 분석글은 하루 만에 5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배터리의 일련 번호까지 추적해 이 부품이 인증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는 것까지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 제품 중 하나인 휴대용 선풍기의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단숨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불과 3일 만에 10,0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각종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수사본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품을 분해해 분석하고 중국 공장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 회사의 과거 이력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미국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지 언론 보도를 번역해서 공유합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과도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 전 세계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형 로펌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미 수만 명의 소비자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치밀한 조사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웨이의 공장이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다는 증거를 찾아냈고 암을 유발하는 화학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노동법 위반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중국 당국도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소비자보호원은 모든 제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급기야 검찰까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장웨이와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책임을 저희 회사에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들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요구받은 대로 제품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말에 저는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중국에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장웨이는 이제 완전한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불량 제품 책임을 저희 회사에 떠넘기더니 급기야 자신들은 계약서의 품질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며 오히려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자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 로펌들과 일했던 제가 법정 싸움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법원은 저희의 증거자료는 모두 불채택하면서 장웨이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제출한 명백한 불량품 증거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항의는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은 저희 회사를 외국 기업의 음해 공작이라며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마치 사전에 짝이라도 한 듯 저희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중국 SNS에서는 저희 회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폭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웨이는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시위까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회사가 중국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임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저희 회사의 중국 내 영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투자금은 물거품이 되었고 공장에 있던 재고는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사업의 기반이 단 몇 주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저우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장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모건 씨. 한국 소비자들이 당신의 민낯을 전 세계에 알려버렸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일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처음 중국에 왔을 때의 야망, 한국 시장을 향한 무모한 도전, 그리고 그 처참한 결말까지.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믿은 것이었고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 얕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언론들은 저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무릎 꿇은 CEO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NN,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모든 매체가 이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주목했죠.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심판관이 되었다. 한국 소비자들이 만든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두려워하는가? 이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테스트 마켓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까다롭고 전문적인 소비자들이 있는 시장, 글로벌 스탠다드를 결정하는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땅에 내릴 무렵 제 휴대폰에는 이사회 소집을 알리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주들 앞에서 이 모든 실패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제 책상 위에는 사임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저의 퇴진을 결정했고 15년간 일궈온 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한국 시장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관리나 소비자 대응 체계가 한국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치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저가 제품들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실패 이후 많은 기업들이 중국 공급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을 전면 재검토했고 품질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승리가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헤드라인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가격만이 아닌 제품의 본질적 가치와 기업의 진정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앞다투어 한국형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제품 출시 전 한국 소비자 테스트를 필수 과정으로 채택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커뮤니티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소비자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리뷰는 전문가의 평가보다 더 신뢰받았고 그들의 분석은 전문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CEO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패배한 CEO라는 오명을 안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저희를 멈추지 않았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위험한 제품에 노출되었을 테니까요. 그들의 정의로운 요구가 결과적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책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태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한국의 유튜브를 도배하다시피 광고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무료 배송, 파격 할인, 최저가 보장. 그들은 끊임없이 한국 소비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튜브 광고 클릭률은 0.5%도 되지 않았고 앱 다운로드 수는 바닥을 쳤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가격이라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테무는 이제 믿을 수 없는 플랫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앱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리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이제 테무에서는 안 사요. 도대체 누가 거기서 물건을 산다는 거죠? 한국 소비자들의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마케팅과 어떤 파격적인 할인도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비즈니스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업도 품질과 진정성 없이는 성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시장, 오직 실력과 진정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현명하며 소신 있는 소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만든 새로운 기준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테무나 알리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불량품이나 가품을 받으셨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혹했다가 나중에는 실망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특히 처음 테무를 접했을 때의 기대감과 실제 제품을 받았을 때의 실망감,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신 문제점들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모여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